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와일드 리프트 대회인 WCK 경기를 보며 프로들의 초반 설계와 운영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와일드 리프트를 플레이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마주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라이너의 경우 라인전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정글러는 초반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통적으로 라인전 후 동선과 중후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대회 영상을 보며 프로들이 초반 설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등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게임 시작 전 뱀픽과 상성, 조합, 라인전 구도 등을 프로 선수와 코치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그건 바로 게임의 흐름부터 이어져 승리까지 영향을 주는 주도권 때문입니다. 주도권이 중요한 이유는 주도권 싸움에서 이어지는 영향력 행사, 즉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도권을 토대로 한 프로들의 게임 운영의 큰 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도권의 시작은 초반 라인전 구도를 예상하여 그에 맞는 동선을 설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주도권이 약한 라인 쪽에서 시작하여 주도권이 강한 라인 쪽으로 동선을 짜는 게 정석인데요. 이유는 주도권이 약한 라인은 당겨지며 받아먹는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CS를 받아먹으며 성장하게 만들고, 반대로 유리한 라인은 라인을 푸시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니언이 더 많은 상황을 이용해 교전하기도 좋고, 바위계 싸움 및 전령 싸움의 빠른 합류도 가능하기에 초반 동선 설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리한 라인에서 라인을 푸시하는 경우 미니언이 더 많은 상황과 딜 교환의 여부에 따라 다이브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인 주도권은 매우 중요한 운영 요소 중 하나입니다. 라인 주도권을 예상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경험에 기반하여 상성을 예상하거나 해당 챔피언의 장인 및 카운터 영상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WCK 경기를 보면서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경기의 조합 컨셉은 블루팀은 성장형 정글러인 잭스 캐리 컨셉이고, 레드팀은 전 라인을 초반부터 강한 챔프들로 구성 후 애쉬 궁극기를 통한 변수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컨셉입니다. 정글 잭스 특성상 성장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너들을 초반부터 강한 챔프들로 구성하여 성장 시간을 벌어야 하지만 뱀픽이 꼬여서 원하는 컨셉대로 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레드팀 바텀이 초반 라인 주도권을 위해 상대편 작은 돌골렘을 빼먹고 경험치가 유리한 상태로 시작하려는 장면입니다. 빠른 1랩으로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이죠. 탑, 미드에서 초반 바위계 주도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딜 교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텀 쪽도 초반에 작은 돌골렘을 나눠먹은 서포터들이 선 2랩을 찍고 바로 딜 교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 1분 초반대에 그라가스가 위쪽 무빙을 하며 상체 쪽 바위계 싸움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모든 것이 1분 25초에 바위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전 라인이 바위계 싸움을 위해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칸도 뒤따라 합류하여 양팀은 서로 주도권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양팀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라인의 바위계를 나눠먹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라인전 상성이 우세한 레넥톤 쪽에 웨이브가 쌓였고, 카밀은 다이브 압박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이브의 성공 여부는 게임을 터뜨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뒤늦게 오리아나가 백업을 오려하지만 이미 늦은 모습입니다. 이 다이브의 성공으로 인해 잭스가 무난히 성장할 기반이 더욱 무너져버린 블루팀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으로 몰린 것이죠. 하지만 초반 서포트 합류와 위쪽 무빙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좀 더 영리한 탑 라이너였다면, 탑라인 손해를 보더라도 뒤쪽으로 빠져서 다이브를 피하는 선택을 했다면, 오히려 바텀 쪽에 집중된 아군들이 바텀에 강한 푸시를 주며 이득을 보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을 수 있겠네요. 블루팀은 큰 손해를 봤으니 탑 쪽에 많은 인원이 몰린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 정글몹을 빼먹어서 손해를 최소화하려 하지만, 와드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는 레드팀의 올라프도 곧바로 상대팀 정글몹을 빼먹으며 손해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판단 능력은 유리한 게임을 꾸준히 이어나갈 근거가 되어줍니다. 다음은 4분에 나오는 전령과 드래곤을 두고 오브젝트 싸움에 대비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잭스 라칸이 와드를 통해 다이애나의 모습을 확인 후 달려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다이애나의 전멸만 빼놔도 다음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변수가 하나 줄어들기에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행동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멸을 뽑았고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다이애나 전멸은 견제용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다이브 후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린 카밀은 딜 교환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호탁골도와 라인 손해를 감수하고 귀환하는 모습이네요. 2분 후반에서 3분 초반에 오브젝트 싸움을 준비하면서 프로 선수들은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바로 미드 바텀 라인 스왑을 통해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합류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바텀 듀오를 미드에 세움으로써 오브젝트 싸움 발생 시 빠르게 라인을 밀고 합류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라인 스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원딜 라인의 비원딜 챔프를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빠른 라인 클리어 능력과 교전 능력을 지닌 챔프들을 원딜 라인에 세우고 라인 스왑을 통해 미드 라인을 지키며 오브젝트 싸움에 합류하고, 특히 직스나 애쉬 같은 픽들은 직접 가지 않아도 원거리 궁극기를 통해 미드에서 지원이 가능한 점도 사랑받는 이유죠. 그래서 최근 애쉬나 직스 같은 픽들을 활용하여 2분 후반에서 3분 초반에 미드에 세운 애쉬의 궁극기를 시작으로 다이브를 한다거나,
다이브하는 상황에 직세 궁극기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모습을 통해 이득을 보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2분 후반에서 3분 초반에 궁극기로 이득을 보면 4분 때의 오브젝트 싸움 시 궁극기가 다시 돌아와 있는 점을 노린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애쉬를 미드에 세우며 궁극기를 통해 다이브를 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이브의 성공으로 인해 포탑과 전령까지 가져가며 레드팀이 더욱 유리하게 게임을 굴려가게 된 것이죠. 블루팀은 아쉬운 대로 용이라도 챙겨보지만 하나의 용만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고 잭스킬이 컨셉을 살려야 하는 블루팀 입장에서는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주도권도 없고 포탑을 밀지 못하니 더욱 힘이 빠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잭스와 같은 성장형 챔프를 뽑았을 때는 전령 싸움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 정글을 통한 골드 수급과 전령을 통한 포탑 골드 수급,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인, 미니언 수급 등을 모두 챙기면서 성장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 조건들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탑 정글의 골드 차이가 1000골드 이상 벌어져 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예상이 가능하죠. 탑을 밀어낸 레드팀이 다음에 취할 행동은 바텀에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탑에서의 플레이와 같이 미드의 세운 애쉬의 지원을 받으며 바텀 라인에 힘을 주는 것인데요. 8분의 오브젝트 생성 전까지 탑 바텀을 모두 밀어낸다면 시야 확보를 통한 오브젝트 관리가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미드에 애쉬를 세운 상황에서 적팀이 주도권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마법의 수정 화살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것입니다. 또 다시 미드에서 애쉬의 궁극기 지원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바텀 포탑까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대로 가다간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라가스라도 끊어보려고 이니시를 걸어보지만 그라가스가 가고일로 버티며 오히려 끌어들임 당하고 큰 손해를 보며 그 스노우볼로 미드 포탑까지 빼앗기는 블루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초반에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잭스캐리의 컨셉이 퇴색되어 가자 초조해진 나머지 이런 판단을 내버린 것이죠. 초반부터 조합을 보았을 때 성장형 챔피언인 잭스를 키우기에는 라이너들의 조합이 너무 초반에 약한 상성이었다는 게 여기까지 굴러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전령을 사용하지 않고도 포탑을 모두 밀어서 전령이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럴 때 프로들이 전령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자면 8분 오브젝트가 나올 때 전령을 집에 풀어서 오브젝트 싸움에 집중할 건지 전령을 막으러 인원을 투자할 건지를 강요하는 작전도 좋은 팁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블루팀은 전령을 저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잭스캐리의 기반인 전령 오브젝트를 먼저 치는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미 전령도 풀었고 많이 여유있는 레드팀은 블루팀이 치는 오브젝트를 따라가서 대응해주는 모습이죠. 여기서도 블루팀이 전령을 챙겼으나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스노우볼로 탑 2차까지 밀며 더 큰 이득을 가져가는 레드팀이네요. 미리 풀어놨던 전령에 의해서 바텀 2차 타워도 거의 깨진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용싸움에 승부를 내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모습이죠. 잭스와 같은 성장형 챔피언은 성장을 통해 사이드 스플릿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성장에 말려서 상대팀 핵심 라이너들 누가 와도 1대1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라 컨셉을 살리기가 더욱 힘든 것이죠. 본래대로라면 스플릿 푸서인 잭스나 카밀이 성장해 나 막으러 올래 아님 포탑 밀릴래? 또는 나 막으러 올래 아님 오브젝트 줄래? 등등의 선택을 강요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이미 게임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억제기 타워를 남겨놓은 상황에서는 미드, 바텀, 탑 정글이 날개를 펼쳐서 세 군데의 타워를 모두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곳을 뚫겠다고 인원 투자를 하면 다른 한쪽의 타워가 철거되고 그렇다고 대치를 하면 대치하는 대로 조금씩 철거가 되니 이 또한 선택을 강요하는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팀은 인원을 투자해 다이애나와 애쉬를 끊자는 판단을 내렸고 그게 실패하여 미드가 철거되는 인원 투자의 대가를 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탑 미드 타워를 밀어낸 시점에서 바론이 나오고 정비 후 바론 싸움이라는 최종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도 레드팀이 확실한 모습을 보인 게 바로 바론으로 뛴 게 아니고 어차피 블루팀은 바론을 막으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비 후 바론으로 가는 모습이죠. 유리한 팀에서 바론 싸움을 하는 정석 중 하나는 잘 큰 라이너가 텔레포트를 들고 바텀 쪽 라인을 밀면서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각을 만들고 나머지 4명이 바론 앞에 대치만 하는 구도가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선택을 강요하는 운영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스플릿 푸서를 막으러 인원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바론을 막을 것인가라는 선택지를 줌으로써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바론을 먹은 후에는 그전에도 벌려져 있던 격차를 이용해 그대로 밀어주며 게임을 끝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WCK 경기를 보며 대략적인 운영의 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프로 경기의 흐름 및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의 프로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대처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다양한 상황의 프로 경기를 준비하여 그 운영법과 조합 컨셉 등에 대해서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와일드리프트 플레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